요즘에는 말이에요, 해외 주식을 24시간 동안 언제든지 시차 없이 할 수 있어요. 진짜? 나무증권 애플이 만드는 전기차가 일명 애플카로 불리고 있죠. 세계 최고의 기업이 전기차를 만든다는 소식에 어떤 기업과 파트너가 될지, 테슬라는 괜찮을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도 애플은 과연 전기차를 개발을 하고 있을까요? 이 타이탄 프로젝트로 알려진 애플의 자율주행 전기차 프로젝트는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이와 관련된 소식이 밖으로 전해지지 않으면서 프로젝트가 엎어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했었고요. 사실은 이제 애플이라는 기업은 그 내부 프로젝트에 대한 비밀 유지에 굉장히 진지한 기업입니다. 프로젝트 참여자들은 매우 강력한 비밀 유지 각서에 사인을 해야 하고, 때문에 타이탄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알려진 내용이 풍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모두 감안하더라도 사실 소식이 거의 없긴 했었죠. 근데 최근에 1월 23일입니다. 블룸버그는 애플의 전기차 프로젝트 현황에 대한 아티클을 냈습니다. 이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빠르면 2028년에 자율주행 전기차를 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는 2025년 초 출시를 예상했다가 재작년 말에는 한 2026년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고요. 지금은 2년 정도 더 뒤로 밀린 셈입니다. 시기가 미뤄진 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완성도에 항상 집착하는 애플은 원래 이 애플카를 진정한 의미의 무인 전기차로 구상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전략 방향은 바뀐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더 제한적인 기능을 갖춘 전기차로 다운그레이드 한 것입니다. 이 내용으로만 보면 애플이 현실적인 한계를 인식하고 더 현실적인 전략으로 전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타이탄 프로젝트의 시작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는데요. 한번 이 프로젝트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탄 프로젝트가 구체화되기 시작했던 시점은 2014년, 2015년 정도로 이야기되고 있고요. 당시에는 스티어링 휠, 즉 운전대가 없고 무인 운행이 가능한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를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산은 기존 레거시 완성차 기업에 위탁할 계획이었죠. 그리고 이 소식 때문에 애플의 파트너로 여러 자동차 기업들이 거론됐었습니다. 애플은 완성차를 만들어 본 적이 없죠. 때문에 이 프로젝트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레거시 자동차 기업과의 협업이 좀 필요했었고요. 그래서 이들을 접촉을 했습니다. BMW, 메르세데스 벤츠, 닛산, 비아디, 맥라렌, 여러 기업들이 애플의 잠재적 파트너로 거론이 되었었고요. 한국의 현대차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또 주목받았던 기업이 루시드죠. 럭셔리 세단, 심플한 디자인, 뛰어난 기술력 같은 이미지들이 애플카를 떠오르게 하면서 파트너로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디자인했던 조니 아이브가 루시드와 합병한 스펙의 운영사에 이직을 하면서 소문의 윤곽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애플도 제품 공개 영상에서 카플레이를 설명하면서 굳이 루시드 차량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애플과는 이야기 안 하고 있다던 피터 롤린슨 CEO가 부품을 설명하는 영상에서 뜬금없이 사과를 들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사과를 애플카 시그널로 많은 투자자들이 오해를 했고요. 일부 사람들은 이 사과를 쥐인 손가락 4개를 1111마일의 성능을 암시한 것이라고 보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애플이 원하는 조건이 레거시 자동차 기업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과혹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였습니다. 워낙 고난도 프로젝트인 탓에 핵심 인력의 이탈도 꽤나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타이탄 프로젝트는 여러 차례 리더십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프로젝트의 방향성 그리고 진행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리더의 교체의 가장 큰 배경 중 하나는 너무 높은 수준의 요구였습니다. 혁신의 대명사인 애플의 요구는 실무 리더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은 프로젝트로 보였던 거죠. 2016년 애플의 선임 부사장이던 밥 맨스필드는 타이탄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임명됐었고요. 그는 프로젝트 초기에 좀 중요한 역할을 한 걸로 알려졌지만 결국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2018년 8월 테슬라의 전 고위 임원인 더그 필드가 프로젝트 리더로 다시 임명이 됐고, 하지만 그도 2021년 애플을 떠나서 포드로 이동을 했습니다. 참고로 더그 필드는 포드로 이직해서 전기차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습니다. 리더가 이 정도 주기로 바뀌었으니까요. 당연하게도 그 밑에 실무자들의 인앤아웃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현재의 프로젝트 리더는 케빈 린치인데요. 린치는 2021년부터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는 애플에서 기술 부문 부사장을 맡고 있고요. 이번에 대대적인 전략 수정도 그의 리더십 아래에서 이뤄진 거죠. 그러면 이번 타이탄 프로젝트 전략 수정은 애플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선 이번에 애플카 출시를 2028년으로 미룬 것처럼 완전한 자율주행 전기차를 가까운 미래에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애플이 확실하게 인지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애플은 앞으로 두 가지 결론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기존보다 기대치를 낮춘 전기차를 개발하거나 프로젝트를 종결하는 겁니다. 물론 다시 완전한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로의 회귀도 가능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타이탄 프로젝트를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그냥 시간만 미룬 거고요. 그러나 현재로서는 다음
다운그레이드된 버전의 전기차 출시가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요, 이 새로운 전략의 채택은 애플의 이사회 케빈 린치 그리고 팀 쿡 CEO가 참여한 여러 차례의 회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사회는 지속적으로 애플 경영진에게 자동차 계획에 대한 압박을 준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것은 좀 지금의 라인업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의 애플은 아이폰의 D를 이을 강력한 제품 라인업이 필요한 상황이고, 여러 웨어러블 기기들이나 비전 프로 같은 신규 아이템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더 후킹한 제품이 분명히 필요하죠. 이런 의미에서 자율주행 전기차는 포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아이템입니다. 이미 경쟁사인 알파벳, 웨이모를 통해서 자율주행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리비안에 대한 막대한 투자로 전기차 산업에 진출해 있습니다. 인텔의 경우에는 모빌아이를 통해서 자율주행을 구현하고 있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애플은 미국의 최상위 기업들 중에 유일한 IT 하드웨어 기업인데요. 이런 기업이 이 시장을 놓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아쉬울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 이렇게 수정된 전략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왜 2028년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현재 전기차 산업의 가장 큰 이슈는 수요입니다. 얼리 어답터 그룹이 소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가운데 대중들이 전기차 구매를 좀 망설이고 있죠. 그래서 전기차 대중화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이유는 충전 인프라 그리고 가격인데요. 때문에 아직 출시가 되지 않은 애플에게 있어서 앞으로 4년이란 기간은 그렇게 큰 타격이 아닐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오히려 애플 입장에서는 경쟁 기업과 차별화된 전기차를 좀 적기에 출시함으로써 수익 면에서도 승리자가 될 수도 있겠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자율주행 단계의 변화인데요. 블룸버그는 애플카가 레벨 2 플러스 수준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했습니다. 기존 계획했던 레벨 4보다는 한참 다운그레이드된 수준이고요. 레벨 2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차량의 주요 제어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특정 상황에서 자동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에서 무인주행이 가능하고 페달과 스티어링 휠을 제거할 수 있는 레벨 4에는 상당히 못 미치죠. 매우 다른 디자인과 기능들을 갖추게 될 겁니다. 현재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한 2단계 정도에 있는데요. 애플도 이와 유사한 수준을 타겟으로 하는 겁니다. 이걸 좀 반대로 좀 역설적으로 좀 보자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세계 최대 기업인 애플도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발전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전까지는 애플카의 출현이 테슬라를 얼마큼 위협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애플카가 과연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능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상업성에 대한 건데요. 현재 애플은 아이폰 매출 증가 둔화에 봉착해 있죠.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서비스 부분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아이폰은 애플의 제1의 매출처입니다. 애플워치, 아이패드, 비전 프로 같은 라인업들도 있지만 태생적으로 이들 제품의 매출이라든가 존재감은 아이폰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보조적인 수단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플 이사회는 자동차 프로젝트에 큰 기대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폰을 능가할 수 있는 하나의 파이프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슈가 있는데 바로 수익성입니다. 애플은 창업 이후로부터 매우 높은 마진과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애플이 이렇게 높은 마진을 누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애플의 독보적인 기술, 그리고 이제 탁월한 디자인 능력이 있었고, 또 그 오랜 시간 구축해왔던 생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시장에서는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이미 강력한 경쟁자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들 경쟁자들은 그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당장의 수익을 포기할 수 있는 플레이어들입니다. 매우 오랜 기간 자동차 산업에 존재해온 이들은 신규 진입자를 제거하는 데 굉장히 진심이 있죠. 또 지역화되어 있는 시장 자체도 애플에게는 강한 진입 장벽이 됩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현대와 기아의 자동차를 많이 구매하는 이유는 분명한데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그리고 편리한 유지관리 시스템 때문이죠. 유럽, 일본, 중국도 마찬가지고 각각 해당 국가에는 해당 지역에 강력한 브랜드 기업들이 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으로 세계를 점령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경쟁 구도가 설정되어 있는 거죠. 불과 2년, 3년 전까지만 해도 애플카는 매우 핫한 키워드였습니다. 이 키워드가 테슬라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2024년 애플카에 관련된 소식, 이 파괴력은 예전만은 못합니다. 그리고 이번 전략 수정 소식은 이런 파괴력을 더 낮출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나더 레벨을 기대했던 애플 팬에게는 다소 아쉬울 수밖에 없는 소식일 거고요. 사실 이제 애플은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기업입니다. 실물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능력 하나로 지금의 위치에 올라섰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모여있죠, 애플에는. 그리고 이들은 언제나 난관을 성공적으로 극복해 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애플카의 혁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